큐. 네. 찍었어? 네. 브레이크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브레이크 장치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는 뭐냐? 앞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뒤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장치는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앞에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명칭에 대해서 먼저 습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브레이크 캘리퍼라고 얘기해요. 캘리퍼. 캘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 가까이 한번 봐볼래요? 이 부분. 카메라만. 이 부분이 뭐냐면은 너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너클에 허브가 조립이 되고 캘리퍼도 조립이 되고 이쪽 끝에는 타이로드 엔드가 조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캘리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브레이크 장치.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제품이 뭐냐면은 마스터 실린더라고 해요.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통, 뭐냐면 리저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게 통은 뭐예요? 물어보죠. 이게 바로 리저버라는 통입니다. 파워펌프 있죠? 파워펌프 리저버. 클러치에도 있죠? 클러치 리저버. 그 다음 브레이크에도 브레이크 리저버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통입니다. 여기 보면은 역시 맥스가 있고 미니 있죠? 그래서 오일은 원래 최초는 맥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센서가 하나 있죠? 이거는 오일의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레벨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벨 센서는 이래요. 손님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오면은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들어왔다 사라졌다, 사이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게 1차적인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커브 틀 때 오일이 어떻습니까? 출렁되죠. 출렁될 때 얘가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 레벨 센서 얘는 브레이크 오일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실린더라고 얘기해요.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자, 마스터 실린더를 얘기하고, 자, 마스터 실린더는 요즘에는 어떤 마스터 실린더 쓰냐면 텐덤 마스터 실린더를 쓰게 돼 있어요. 이 포트가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포트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네 바퀴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어느 한 바퀴가 고장이 나도 다른 바퀴가 대각선으로는 작동이 될 수 있게 있는 게 바로 텐덤 마스터 실린더. 그래서 이 채택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알죠? 텐덤, 요즘 추세가 뭐라고요? 텐덤 마스터 실린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슨 실린더예요 하면은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요, 오일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캘리퍼로 갑니다.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해서 캘리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보고 계시고요. 자, 이 캘리퍼를 보면은 뒤에는 13mm 볼트로 풀게 되면은 이렇게 캘리퍼가 이렇게 들립니다. 자, 카메라 내일로 한번 가까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리는데, 자, 이 위에 부분을 이제 캘리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밑에 스닝이 빼는 부분은 뭐냐면은 브레이크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근데 얘는 패드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있는 저 장치는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야, 킹기사 앞브레이크 라이닝 교환해라 하면은 라인이라고 배우기는 뒤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거는 라인이랑 해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패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 패드고요. 패드 안에 보면은 홈이 있죠. 홈이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패드의 가루나 이게 갈려 나가잖아요. 패드에 있는 가루나 아니면 열이 아니면 물이 방출되기 위한 길이겠죠, 맞죠? 홈이 있어야 되고, 패드에는 또 끝에 보면은 이 철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디게이터랍니다. 인디게이터. 지시계라고 해요. 표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패드가 디스크에서 막 갈려가지고 얇아지잖아요. 그럼 이 철판이 이 디스크와 다른 거예요. 어떤 소리 날까요? 쇠 소리 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패드를 교환할지 여부를 보는 안전 지시계. 그래서 우리 인디게이터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달을 정도로 썼다면은 이거 큰일 났죠, 맞죠? 이거 바로 차 세워서라도 빨리 가서라도 수리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계속 모르고 하루 이틀 운행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파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소리가 나게 되면은 얼른 정비소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오시면은 당장 세워서 패드 교환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뒤에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들고 계셔 보십시오. 또 이 캘리퍼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안쪽에 있는 이 부분 동그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피스톤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피스톤 오일이 들어가 있는 피스톤 실이라고 있어요. 피스톤 쉽게 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일이 있는 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방에서 실제로 유압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맞죠?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므로 인해서 패드가 이쪽이 먼저 부착이 되겠죠. 부착이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로드에 의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양쪽을 잡아주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피스톤이 먼저 들어가고 얘가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쪽 로드가 뒤로 어찌 되겠어요? 후퇴를 합니다. 뒤로 후퇴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반대쪽 피스톤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로드가 참 중요하죠. 실제로 이 로드가 없다면 이쪽 밖에 브레이크 패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 피스톤에 의해서. 그런데 이 로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동시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는 내가 오일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밟으면요, 우리 부산에도 에덴밸리 있잖아요. 양산 에덴밸리 저쪽에 가면은 그거 내려올 때 보통 우리 어떤 브레이크로 내려오죠? 엔진 브레이크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1단 아니면 2단인데 1단은 너무 느리게 내려오죠. 그래서 보통 2단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안 들어, 페달이 푹 들어가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이드 브레이크 드나요? 안 들죠. 그때는 진짜 답이 없을 때는 핸들을 이쪽 벽 쪽으로, 절벽 쪽으로 말고 벽 쪽으로 꺾어서 이쪽 다 끌어가면서 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서 하는 방법인데, 그 순간에 뭐 단을 4단, 3단, 2단 저단으로 놓으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죠. 푹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벽으로 긁어버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이 체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먼저 여기 안에 오일이 끓을 수가 있어요. 오일이 끓는 현상을 우리 브레이크에서는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퍼록. 끓어서 록이 안 된다는 거였죠. 베이퍼록 현상, 끓는 현상.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해요. 이 브레이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열을 받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 이후에 오일이 여기서 끓겠죠. 정확히 이 부위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끓은 기포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마스터 실린더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을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이 피스톤과 이 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드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은 이 피스톤 안에 있는 실이 터져가지고 오일이 새는 거. 그것 때문에 오일 흥건히 묻은 차 있어요. 대부분 다 이 안에 오일이 터진 거예요. 노가 돼서. 또 두 번째 현상은 이 로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고착이 돼버리면 이쪽만 브레이크 제동이 되고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심할 경우는 양쪽 다 되지 않습니다. 로드 고착 어떻게 이 사이로 먼지나 맞죠?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이물질 들어가면 이 로드가 고착이 돼버립니다. 보통 이게 찢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아는데, 이 캘리퍼도 방식이 있습니다. 양쪽에 잡아주는 방식을 우리가 고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식 양쪽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책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도우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200페이지 보면은 A는 고정 캘리퍼라 되어 있죠. 고정 캘리퍼는 양쪽에서 잡아주는 캘리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캘리퍼는 보통 우리 경주용 자동차, 그 다음에 억수로 큰 대형차, 성능 대형, 이전에 에코스에 들어간 차도 있었어요. VI나 에코스 시리즈에 많이 들어갔어요. 양쪽에 잡아주는 거를 우리 고정형 캘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잡아주는 걸 뭐라 하죠? 부등 있죠, 부등. 부동이죠, 부동. 부동이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캘리퍼죠? 하면은 부동형 1핀짜리, 한 핀짜리 캘리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쪽에, 양쪽에 두 개, 이 한 캘리퍼에 양쪽에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2핀짜리. 여러분들, 이건 무슨 캘리퍼예요? 하면은, 한 핀짜리 부동 캘리퍼. 두 개 있으면은 두 핀짜리 부동 캘리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뭔가요? 한 핀짜리 부동 캘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으로 잡아주면은 고정형 캘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전륜 브레이크 관련된 내용인데,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겠다면은, 자, 일단은 캘리퍼 자체를 보면 뒤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브리드 스크류라고 해요. 브리드 스크류인데, 페달 이걸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풀어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면 오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캘리퍼를 교환했거나 브레이크 호스를 교환했거나 마스터 실린더를 교환했거나 ABS 모듈을 교환했을 때도 오일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에어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뺄 때는 항상 여기서 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풀고 페달을 밟아서 오일이 계속 나오죠. 다 빠지면 이제 오일만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밟은 상태에서 이걸 잠가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구멍이 여기도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브리스 스크류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죠? 위에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그 뭐 했죠? 피스톤 방이 있었죠. 그 방에 오일이 꽉 차서 넘치는 오일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일에 같은 제품을 시키는데 어디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끼우면은 얘 브리스 스크류가 아래에 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방에 오일이 차기도 전에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럴 때는 항상 이게 브리스 스크류가 위쪽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상식선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브레이크 디스크, 디스크.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너클. 얘는 캘리퍼인데 무슨 캘리퍼? 원핀짜리, 1핀짜리 부동 캘리퍼. 이 고정형이 아니다, 맞죠? 부동 캘리퍼. 자, 이렇게까지 알면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고요. 아까 브레이크 패드 한번 쳐볼까요?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캘리퍼가요. 패드가 달았으면 캘리퍼가 어느 정도 전진되어 있겠죠. 전진되어 있으면은 캘리퍼 앞차키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져오진 않는데 이걸 돌리면은 피스톤이 뒤로 밀립니다. 뒤로 쫙 밀려요. 그러면은 이제 새거 넣어도 이게 조립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딱 조립이 되고 나면은 선생님이 여기 보면 어디가 안쪽이에요? 모르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동그란 부분이 보이죠? 이거 왜 동그란 부분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피스톤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 라이닝이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이 피스톤 모양 보고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찍혀있는 부분 보고 표시 부분 보고 조립하시면 되고, 먼저 헤드는 아래부터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자, 이런 모양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아래부터 이렇게 두 발을 넣고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얘를 이쪽으로 딱 밀어주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쪽으로 딱 밀어주면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딱 들어가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14mm를 조립을 했어요. 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차가 나가기 전에 에어백.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우리가 현재 에어 빼는 작업을 우리 뭐 그 교환한 작업은 없잖아요. 패드만 교환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캘리퍼 피스톤이 어디로 됐지? 뒤로 밀려나 있죠. 이 상태에서 손님 차가 바로 출고해 버리면요, 피스톤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한참을 밟아야 나오겠죠. 한 10대 밟아야 나오는 차도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삭제되었다면은 그 차는 100%꽝 해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 앞에 뭐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뭐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맞죠? 정말 큰일 납니다. 제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중요한 것보다는 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작업 시키면은 뭘 더 중요시하냐면은 패드 밟아줬냐, 브레이크 페달 밟아줬냐, 그걸 더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브레이크 캘리퍼를 조립하고 나서 페달을 밟아서 담력이 찰 때까지, 압이 찰 때까지 여러 번 밟아줘야 돼요. 압이 차면은 고객님 오셔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안 밟아줘요, 실제 가면은. 근데 할 줄 알아도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 어쨌든 간에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는 겁니다. 시험치러 가셔도 물어봐요. 감독관이 자, 브레이크 페달 교환하고 나면 패드 교환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 에어백이 해야 됩니다 하면은 다 빵점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을 전진시켜야 됩니다 까지가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을 전진시켜야 됩니다가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작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페달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전 브레이크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디스크, 안에 허브, 그 다음에 너클, 그 다음에 무슨 캘리퍼? 원핀짜리 부동 캘리퍼. 안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안에 고장나는 부위는 아까 피스톤에 있는 올 실과 밑에 있는 로드가 고착된다는 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